지금부터는 이런 게 궁금하긴 한데 평소에 궁금하실 내용들을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O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방구를 참으면 병이 된다. 하나, 둘, 셋. 네, 내려주시고요. 우리 이수택 센터장님 왜 X라고 생각하시나요? 방구를 참으면 병이 된다는 것을 내가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어요. 방구를 참으면 때에 따른 메탄가스나 이런 것들이 혈중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다가 하는 이론들은 몇 가지 내놨는데 상식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한국 과장님 O라고 하셨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병이 된다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특히 여고생들이 배가 많이 심하게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스패싱을 수업받을 때 제대로 못해서 배가 심하게 장마비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복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도 있고 작년 수능에서도 아마 그런 예로 수능 시험을 중단했다라는 걸 뉴스로 본 적이 있거든요. 병이 되진 않지만 매우 극심한 복통으로 인해서 장 폐색처럼 그렇게 오는 경우는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 색깔과 형태를 보고 병을 정확히 알 수 있다. 하나, 둘, 셋. 중립을 들으신 최정환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확히라는 말 자체가 질문이 잘못된 것 같고요.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흔하게 대변 색깔이 빨갛다, 피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출혈이 장 쪽에 있는 거고, 짜장면 색깔처럼 검게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위나 십이장, 상부 쪽 출혈이 있는 경우를 진단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여타의 색깔을 가지고 다 진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속을 비우는 단식이 정말 몸을 해독해 줄까?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요. 저희 정태섭 과장님 얘기 한번 해주시죠. 단식을 하면은 너무 힘들고요. 이게 간헐적 단식도 그렇고 비만 환자들한테서 이런 걸 했을 때 좀 장점이 있다고 얘기는 있지만 아직도 논란이 많은 상태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단식을 하더라도 좀 간헐적 단식은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그 경우는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비만 환자들이 반드시 당뇨라든지 다른 지병이 없을 때만 단식을 간헐적으로는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단식도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도 한여름에 배는 꼭 덮고 자야 된다.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요. 노동희 과장님 X라고 드셨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배를 덮어주라는 것은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증가됨으로써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추울 때는 덮어야죠. 그리고 문제가 한여름에도 꼭 덮어야 되느냐? 뭐 살만하니까 다 벗고 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특히 이제 배를 열고 자게 되면은 아빠가 배를 열어놨냐고 저는 자주 혼나거든요. 배탈 나고 탈이 나는 거랑 연관이 또 있나요?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배가 차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돼서 복통이라든지 설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를 열고 자거든요. 좀 과민성이 있습니다. 오한국 과장님 O라고 드셨는데 일반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겨울에는 추운 대로 두꺼운 이불 덮고 여름에는 더운 대로 삼배 이불 덮고 그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혈액순환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고요. 아주 차갑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장 기능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비가 심하면 살이 안 빠진다. 하나, 둘, 셋. 최정환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변비 심하신 분들이 저희 외래 오면은 살이 굉장히 빼빼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변비가 어떤 원인든 간에 생기면은 입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잘 안 먹어요. 또 안 먹으면 변비가 심해져요.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경험으로서는 변비가 심하다고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살이 빠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는 식사량이 적어도 변비가 심하면 뭐 살이 찌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특히 젊은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려고 식사를 잘 안 하면 그것이 숙변이 생기고 화장실 가면 잘 안 나오니까 배변을 잘 못하게 되고 또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식사를 잘 안 하고 그런 악순환이 생기면서 증상을 유발하거든요. 식사 잘 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쾌변하고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름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병원에 빨리 와야 된다 생각하시면 O. 아니다. 방귀가 잦은 사람이 병원에 빨리 와야 된다 하면 X.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요. 우리 노 과장님은 트름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병원에 빨리 와야 된다라고 드셨어요. 제가 이야기 맞진 않아요. 트름이나 방귀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특히나 트름이라고 하는 거는 위내 가스 생성을 많이 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이고, 방귀라고 하는 거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서 장내 가스가 생기는 거를 드시는 분들한테 오는 거라서 대부분은 병적 이상이 아니고요. 병원에 빨리 올 일은 없는 질환들인데, 간혹 트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공기를 막 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과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조금 더 급하지 않나 이걸 생각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둘 다 급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방구를 많이 끼면 화장실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원에 올 게 아니라 화장실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탄산 음료를 함께 먹으면 과식하게 된다.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요. 우한국 과장님. 탄산음료랑 과식과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전적으로 탄산을 먹으면은 가스가 많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처음에 위는 주먹만 하거든요. 탄산이 있는 음료를 먹으면은 먹는 순간에 부풀어 오르잖아요. 위를 넓혀 놓는 거거든요. 나 이 정도 먹을 준비가 됐다 하고 트름 하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넓어진 위에다가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과학적이시네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술하고 탄산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 탄산음료에 과당이나 단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위내에 들어오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것들을 분비를 해서 포만감을 느끼는 부교감 신경을 억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탄산수를 마시면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옛날 비타민인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저는 그냥 순수하게 제 경험입니다. 회식 같은 데 고기 많이 먹고 나서 탄산 먹고 트름 한번 하면 시원해가지고 또 먹잖아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노 과장님 얘기 한번 해주시죠.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위 방향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베개를 좀 높은 걸 해서 머리를 높이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도움은 된다라고는 하는데,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은 아침까지 왼쪽으로 누워서 자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최정환 과장님 X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음식이 들어있고 아직 소화가 안 됐는데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눕지 않아야 된다 생각해서 X를 넣었습니다. 연구 논문에는 왼쪽에 누우면 도움이 되는 걸로 보고를 했어요. 자기 전에 4시간 전에는 음식을 마치는 게 원칙입니다. 바로 누우면 절대 안 되고, 꼭 누운다 하면 오른쪽으로 눕지 말고 왼쪽으로 누우란 말이에요. 오른쪽은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식도 산부가 아래쪽으로 처진대요. 그래서 방향이 역류가 되는, 왼쪽으로 누우면 반대 방향이 되어서 구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옆으로 됐든 오른쪽이 됐든 누우면 안 돼요. 4시간 이후에 소화 다 시키고 왼쪽으로 누우면 도움이 됩니다. 병원 직원들이 점심 식사하고 누워서 자는 직원들이 좀 있는데 정말 안 좋은 거네요. 그러죠. 제가 역류성 식도염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저녁을 가능하면 6시 전에 맞춰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 치고. 저녁에 또 맥주 마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선생님들도 잔소리 좀 듣고 그러십니까? 사람인데 누우시고 싶으실 텐데. 저는 안 누워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을 하루에 3번 보는 사람은 건강하다 생각하시면 O, 변을 3일에 한 번 보는 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X. 하나, 둘, 셋. 저희 우한국 과장님 O 들으셨는데, 물론 4일, 5일 정도 한 번씩 보면 변비라고 하긴 하는데, 변비는 약간 병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주 보는 게 병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정태섭 센터장님은 X라고 하셨는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사실 변을 3일에 한 번 보더라도 그런 분들은 변비가 있어서 검사를 거의 다 했거든요. 보통 그런 분들은 검사했을 때 문제는 없고 3일에 한 번 보는데 불편함도 못 느낍니다. 다만 하루에 3번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와가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증상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 쪽이 아프면 내과에 가야 된다.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요. 노동일 과장님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저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췌장이 안 좋으면 등이 아플 수 있습니다. 췌장암이라든지 췌장염이라든지. 근데 이제 등이 아프다고 해서 실제 췌장염이나 췌장암의 빈도가 얼마나 높을 것이냐?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등이 아픈데 다른 원인이 없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X 드셨는데요. 보통 등이 아파서 췌장암이 걱정된다고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검사를 해서 췌장암이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등이 아플 때 가장 문제가 등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넘버원이니까 먼저 그것부터 배제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원칙이고, 만일 이제 췌장암 때문에 오면 말기암이거든요. 등이 아파서 찾아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과일 맛 나는 숙취해소제 이런 거 효과가 있다.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요. 최정환 과장님 O 드셨죠? 정신 승리인 것 같습니다. 먹었으니까 술을 잘 먹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으면 술이 금방 깨는 것 같다. 유양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저도 이제 숙취해소제를 좀 먹기는 하거든요. 내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술 마시기 전에 먹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러고요. 술 마신 다음에 탈수가 오고 그런 분해되는 과정에 아세트알데하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떤 해독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술을 많이 먹으면 그냥 힘듭니다. 안 먹는 게 최고예요.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숙취 도대체 뭐 들어가 있나 성분이. 그랬더니 이제 아세틸알데하이드 분해하는 성분이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탈수되고 당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 당 성분하고 수분 들어가 있고 위보호제. 보통 이렇게 숙취 해소제 성분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한데 실제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간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된 것이 없고 그 용량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탈수가 해결이 되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기분의 효과인데 오히려 나 이거 먹었으니까 술 더 잘 먹을 수 있어 하고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부인이 술 먹고 오면 꿀물 타주잖아요.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숙취해소제하고 꿀물하고 있습니다. 맞는 걸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설사하면 유산균을 먹으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오한국 과장님 X 드셨는데요. 여러 기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병적으로 다루는 대부분의 설사는 장내 정상 세균총이 깨져서 생기는 그런 설사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럴 경우는 유산균을 먹여서 빨리 정상 세균총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남현민 실장님께서 질문하실 겁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신데요. 피부과가 독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소화기 내과 센터 어벤져스가 모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OX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피부과 약이 우리 소화기 내과 쪽으로 독하면 O, 독하지 않다 X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한국 과장님. 피부과 약은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독한 경우에 간혹 독성 간염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무좀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래서 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자연병원 피부과 약은 우리 남현민 선생님이 잘 처치하기 때문에 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모낭염이나 할 때 독시사이클린 좀 들어서 했잖아요. 그때는 사실 내시경 하면 식도나 이런 데 궤양도 생기고 해서 지금은 거의 잘 안 쓰죠. 피부과 약 중에 제일 걱정되는 거는 스테로이드 성분인 것 같은데 무분별하게 쓰는 거야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대자연병원 남현민 센터장님은 그렇게 쓰지 않으시니까. 네, 결론은 피부과 약은 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 안전하게 잘 지어주십니다. 대자연병원만요. 오늘 소화기내과 과장님들을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소화제만 사드시지 마시고 대자연병원 소화기 내과로 방문하시면 5인의 소화기내과 어벤져스가 기다리고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님과 구독자님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오한국 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촬영인지 몰랐고요. 저는 중간에 응급내시경하고 오느라고 또 정신도 없었고 그러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촬영 처음인데요. 말 한마디도 못 할 줄 알았는데 말을 좀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깨알 홍보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담도하고 췌장이라고 하는 질환은 보통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병원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질환이거든요. 요새 대학병원이 전공의 사태 때문에 진료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쪽에 진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대자연병원으로 오시라고 제 자신을 믿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화기내과 촬영을 위해서 좀 고생해주신 이대리님하고 실장님하고 여러 기사님들, 편집하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소화기내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검진센터장을 좀 맡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위암이나 대장암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조기암 검진 사업이 실시를 하고 있고 6대 암 중에 3개 암이 소화기 계통암이거든요. 위암, 대장암, 간암에 대해서 검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암의 경우는 우리가 40세 이후에 2년에 한 번씩 이내시경을 합니다. 대장 검사는 50세 이후에 대변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간암의 경우는 만성 간염 환자들을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해주고 1년에 필요에 따라서는 CT나 이런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위암이나 대장암의 완치
마취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건강 검진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대한 검진 위내시경이나 필요한 대장 내시경, 간에 필요한 검사를 적절히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게 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오늘 공동 MC를 본 남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미래 전략실장으로서 소화기내과 센터 5분의 우리 어벤져스를 뵈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저희 대장입병원의 소화기내과 센터에 오시면 검진, 진단 및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암이나 다른 수술적 제거도 하는 저희 의료진이 있고 암의 항암 치료까지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장입병원 소화기내과 센터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피부과 전문의로서 피부과 진료 볼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대장입병원 소화기내과 센터 화이팅입니다. 자인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